80년대와 90년대 통틀어서 최고의 트레이드 성공 사례가 아닌가 싶은데 83년도에 오시게 된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해주시죠. 이제 제가 아마추어 있었지, 이제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아마추어들은 뭐 6세, 5세, 5, 6, 7세 되면은 네. 뭐 은퇴를 이제 준비하고. 아, 굉장히 빨랐네요. 예, 뭐 네. 그리고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육 2급 전교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체육 선생으로 어디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네. 이제 뭐 갈까 말까 그런 판에 야구가 생겼어요. 이제 오. 프로야구가. 예, 그러다 보니까 뭐 한 준비 기간도 없었고 얼떨결에 뭐 이왕 또 프로가 생겼으니까 에이 뭐 살든 죽든 가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삼성에 처음에 입사하게 갔는데 됐는데. 뭐 전혀 몸도 안 되어 있었고 네. 뭐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뭐 한 1년 뭐 좀 철치부심했죠. 네. 예, 했는데 그 당시에 오대석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아, 국가대표로 예, 유명했었죠. 예. 제가 젊은 선수가 들어오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당시에 그 삼성의 내야진이 네. 뭐 천보성, 배대웅, 오대석 와, 뭐 아주 화려했네요. 쟁쟁한 네네.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의 저는 이제 바로 뭐 스피어 선수가 되는 입장이 지금으로 따지면 백업 선수. 배구 선수죠. 그래서 이제 뭐 시즌 끝나고 그다음 또 이제 고인이 되신 그 이제 서영무 감독님, 네네. 감독님한테 졸랐죠. 뭐. 네, 그 당시에는 뭐 이 트레이드라는 게 아직까지 프로야구가 1년밖에 안 됐죠. 1년밖에 안 그러다 보니까 뭐 정립이 안 돼가 있는 상태였어요. 용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로 낯설었는데. 뭐 맞습니다. 웨이브가 뭔지 뭐 트레이드가 그렇죠. 뭔지 뭐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한 달간을 시즌 끝나고 뭐 세무 감독을 돌렸습니다. 계속해서. 예, 계속 네. 뭐 하여튼 뭐 어디 행사 뭐 사인회 간다든지 행사 이제 갈 때마다 따라다 같은 그 당시에는 감독님들이 그 성룡차를 타고 다녔어요. 감독님은 따로. 오, 네. 그래서 이제 그 성룡차에 아예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냥 야, 저 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적극적이셨군요. 예, 예. 그래서 결국은 한 달 좀 지나고 이제 네가 알아서 가라. 네. 뭐 지금 같은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은 그럼 네가 알아서 가라. 이제 이렇게 됐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해태에서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고 어떻게 요청이 된 건가요? 그게 잠깐 이제 그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팀을 떠나려는 소문이 이제 나다 보니까 해태 그 당시 해태죠. 네. 해태의 이제 KBO 총장까지 하셨던 그 이상국 단장이 있었죠. 전설의 단장님 단장이. 등장하시군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집이 서울에 있었는데 네. 그 영도시장 이제 건너편 쪽인데 그날 삼위 슈퍼스타즈의 그 단장을 만나고 네. 집에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집 전화만 있지 뭐 핸드폰이나 뭐 이게 그렇죠. 없었을 때니까. 근데 집에 들어간 입구에 딱 들어가는데 이상국 그 당시에는 과장이었어요. 네. 그 과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 집 앞에서. 서두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서 선수 뭐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그 집 앞에 카페에 들어가서 이제 갔는데 그때는 그 소장이라고 했습니다. 야구장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단장 뭐 부단장 이렇게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그 소장이라고 했어요. 네. 그 소장이란 분이 이제 제가 몇 번 뵌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성함이 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네, 예. 그 강주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카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알아요. 알다 보니까 이제, 뭐 반갑다고 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쭉 저를 설득을 하는데, 저는 그 다음날 12시까지 그때 야구 다니면서 3일 빌딩 안에 있었어요. 그 3일 빌딩이 이제 그 다시 산미 그룹이었는데. 그럼 산미하고도 접촉이 그날 하고 있었군요. 예, 네. 그날 하고 왔는데, 그래서 만났는데, 어떤 뭐 제가 설득을 당했죠, 이제. 네네. 예, 뭐 이제. 꼭 필요하다. 예, 뭐 하여튼 근데 그 이유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제 마음, 이게 머리에 박박 들어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아니, 서 선수, 자네 차영하고 차영한 선수. 네. 히스톤 플레이 아니냐.
이제 자이나 색하는데 제가 소스탑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실업 선발이나 그 대표팀이나 뭐 우리가 할 적에 항상 그 육군 야구부에도 같이 있었어요. 네네. 경리단. 네. 이제 그 차이나 이야기부터 뭐 이제 김일권, 김준환, 김봉년 전부 보니까 다 육군 경리단에서 제가 같이 같이. 아마추어 경리단 예. 시절에 선수 생활 같이 하셨던 분들이야. 그러니까 친구도 있고 후배도 있고 선배도 있는데 친구는 이제 일권이가 제 친구예요. 네네. 일권 친구고 영아는 이제 후배고 또 김준환, 김봉현들은 이제 우리가 한 해 선배들이고 또 신태중이라고 있습니다. 신태중 선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키가 상당히 컸던 선수죠. 크고 막 아주 투수했던 예. 선수인데 그 친구하고도 같이 군대 생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혜태 야구단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럼 내일 12시까지 그럼 서 감독, 서 선수가 오시라. 뭐 조건은 이렇게 해줄게. 네. 그럼 이제 12시인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나와서 3일 빌딩으로 가느냐, 여의도 그 혜태 구단으로 가느냐. 네, 결국은 뭐 물론 그날 저녁에 나름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많이 했죠. 했는데 뭐 저는 왜 그때 3일을 자꾸 생각했는가 하면은 집이 서울에 있으니까 어차피 뭐 인천이니까 왔다 갔다 출퇴근은 이제 되니까. 네네. 그래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뭐 이왕이면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니까 네. 저도 한번 강남 한번 가보자. 그러고 이제 혜태로 오게 됐습니다. 야, 그 순간의 선택이 이 서종환 선수의 엄청난 그 이력과 그 다음에 나중에 감독 생활, 해설위원 예, 이렇게 그 활약이 꽃피우는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단추를 굉장히 잘 끼웠는데 오자마자부터 잘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적재적소가 무엇인가, 알토란의 활약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정말 느꼈는데 근데 이제 와서 지역 감정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심했잖아요. 네. 예, 적응하시는 데는 뭐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아직 그 어떤 그 사회적인 거에 제가 아직 물이 덜 묻은 것 같았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뭐 무슨 지역 감정이 있다든지 뭐 이런 걸 전혀 뭐 생각도 안 했고 네. 뭐 야구 운동하는 사람이 뭐 사람 사는데 뭐 전라도 멋져고 경상도 멋져냐. 예, 예. 그 정도까지만 생각했지 그렇게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지역적인 게 우리 야구 솔직히 야구판이라 그러죠. 네네. 우리 야구계에서는 크게 그게 무슨 그 변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최식 전설은 쌍방울에 계시다가 쌍방울 원에서 간 거였나요? 나는 1차 지명이라니까. 1차 지명. 연고시잖아요. 군산상고. 나는 그것이 불행이요. 1차 지명에. 자기 이건- 1차 지명 됐다고 자랑하고 네. 그것이 불행이었다고 또. 왜냐면, 나 때가 쌍방울이 창단이 됐어. 네. 그래갖고, 나 때 창단 안 했으면 나는 혜태로, 지명을 받았겠구나. 혜태로 지명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는 불만이었던 거죠. 1차 지명 그 당시에 3명을 뽑았으니까, 3명 안에는 들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쌍방울에서도 욕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고향팀 보내달라? 아니, 나 야구 안 한다 했어요. 안 하겠다. 네. 왜 그랬습니까? 야구가 안 풀리니까 포수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잖아요. 되는 게 아니라 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좀 해보려고 하면은 다른 팀에 있는 그 경험 있는 포수들을 자꾸 데려와. 자꾸 시합을 안 떼준 거예요. 자꾸 밀리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김호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호근. 김호근. 5대였어요. 그 사람 데리고 오더니 또 그 다음에 전종화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갖고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베테랑도 좋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최종 엔트리에 아침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돼갖고 헬멧 한번 던졌는데 뭐 불미시는 일이 있어가지고 야구 안 한다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절박한데. 내가 안 풀려가지고 내가 헬멧을 던졌는데 정말 나에 대한 분풀이를 했는데 그 코치님들이 나를 건방지게 본 거죠.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여기서 함부로 가냐고. 그래갖고 차라리 야구 안 해도 노가대판도 요즘에 일단 세더라 하냐고 그 마음으로 그냥 그만둔다고 했더니 집에서 이제 시작을 하고 오고 있는데 네. 혜태로 트레이드 됐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몰랐어요? 네. 집에 있는데 트레이드 됐다고 야구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만둔다고 했는데 트레이드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반갑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야구 한번 마음이 떠나니까.
선수를 기회도 안 주는데 네. 그 혜태는 뭐 더 안 줄 거 아니냐. 뭐 쌍방울이가 그때 꼴찌였어요. 근데 내가 1위 팀에 가갖고 어떻게 시합을 뛰겠어요. 주장 경쟁은 더 네. 심할 테니까. 네. 나는 안 한다고 하니까 혜태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김은웅 감독님이 네. 잘하면 시합 떠준다. 감독이 직접. 네. 저기 그러니까 잘하면 시합 떠주는데 왜 그러냐. 잘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네. 그랬던 김웅룡 감독님한테 열받으면 방망이 던지시고. 내 자신에 대한 분풀이지 그것이 그러니까요. 상대방에 대한 분풀이는 아니니까 김은용 감독님도 그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기분이 안 좋아갖고 삼진 먹고 막 혈압이 확 올라가고 방망이 던지니까 네. 나 이제 거기서 쫓겨날 줄 알았어 이군으로 막 웃더라고요 감독님이. 그런데 계속 시합을 떠주네. 방망이가 맞기 시작하니까 어이씨 도로를 잡아주니까. 그렇지. 그 당시에 이제 혜태가 네. 혜리가 어깨가 아파갖고 도로를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투수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때. 그 당시 어마어마했지. 뭐. 동렬형 빠지고도 이강철, 조계현, 송유석, 김정수, 이대진, 임창용. 화려한 멤버였던 예. 그 공만 잡으면 우승하는데 네. 거기다 도로 잡아주니까 이제 투수들이 마음대로 해주고 이걸 저걸 잘해줬어요. 그러니까요. 99년도 이제 타이거즈로 트레이드 돼 왔을 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야, 저는 그때 인터뷰가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는 바람피가 흐릅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셨는데. 아, 맞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떠올려 보시죠. 아, 그때 뭐 저는 사실은 그 삼성 라이온즈에 들어갈 때 그 1년간 군대에도 갔다 오면서 사실은 거의 뭐 충성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도 불구하고 딱 그냥 트레이드 시키니까 완전히 조금 솔직히 야구를 하기가 싫더라고요. 이렇게 버림받는 식으로 그냥 네. 전화 한 통화로 양준혁 아, 전화로 선수 통보받았어요? 트레이드 됐습니다. 트레이드 됐습니다. 하고 그건 딱 하길래 내가 아 알지. 진짜 막 농담인가 뭐 이런 생각도 뭐 하셨을 거의 것 뭐 같은데. 하늘이 노랗고 사실은 찡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조금 실망을 좀 많이 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뭐 내가 은퇴도 불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진짜로 은퇴할 생각이었어요? 아니면 아이를 좀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아 혜태로 가야지 진짜로 사실은 거의 뭐 그 당시 때는 완전히 막 너무 실망이 좀 커가지고 진짜 네. 야구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실제로 했었어요. 아, 근데 양준혁 전설은 그렇게까지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내가 실제로 은퇴를 해야겠다. 너무나 이제 배반감이 크다. 네, 이렇게 야구를 계속해서 뭐 하느냐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이제 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그때 있지 이제 않았을까요? 김영훈 감독님이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뭐 왜 안 하려 그러냐 하면서 한 1년 있다가 1년만 1년 있다가 보내줄게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예. 그래서 그냥 그게 그냥 이제 선수 어떻게 보면 좀 달리려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나중에 보내줬는데 네.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들어오게 된 거는 그 해에 네. 이제 제가 또 약간 뭐 그런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거기 조금 계기가 좀 됐어요 실제로 그래 가지고 FA가 10년짜리가 생겼습니다. 아, 예. 양준혁 전설이 쏘아 올린 공이었군요. 그게 FA. 그때 이제 FA가 10년이 되면서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이제 하는 거는 조금 명분이 좀 떨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오려고 이제 결심을 했죠. 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혜태 들어가서 하는 게 조금 껄끄럽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랬었는데 막상 딱 들어오니까 재밌었어. 그때. 완전히 생각하고 정말 달랐습니다. 아 이래서 혜태가 우승을 한번 하는구나. 아, 배우고 느낀 게 있었군요. 정말 많이 배웠어요. 예. 예, 어떻게 보면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트레이드 됐던 상대가 임창용 선수잖아요. 예. 야, 임창용 선수 밉다. 막 그런 감정은 안 들었나요? 쟤 때문에 내가 여기로 오게 됐는데 막 이런 생각이요. 창용이가 나를 보낸 건 아니잖아요. 아, 그런 생각은 안 하셨군요. 위에서 이제 해가지고 한 거 창용이가 무슨 죄 있습니까?
2008년도에 신고 선수로 하나로 예, 예. 가서 2010년도에 성과를 냈어요. 예. 어떻게 보면 두각을 나타낸 거예요. 예. 근데 왜 갑자기 기아로 트레이드가? 제가 하나로 신고 선수로만 이제 3년 차였죠. 네. 3년 차인데 2군에서 성적이 되게 좋았어요. 뭐든지 타격 부분에서 거의 5위 안에 다 들었었거든요. 예.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6월 1일부터는 신고 선수가 1군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6월 1일 되니까 바로 1군 등록됐거든요. 네. 그때 되게 좋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네. 딱 일주일 있어요. 일주일 하나에서 1군 일주일. 딱 일주일 했거든요. 네. 다음 날 서울 원정인데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또 매니저가. 예. 기아로 트레이드 됐다. 나 짐 싸고 광주로 가라. 어땠습니까 기분이 그때? 오, 한 10분 동안 그 이러고 뭐 아무 생각도 안 들어. 솔직히 그때 기분이 좋았습니까? 타이거즈인데? 한화에서는 이제 약간 정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워낙 한화에서 열심히 하고 네. 주위에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군 가서 나도 좀 잘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향 팀이긴 하지만 그렇지. 트레이드 된다니까 조금. 그때 일주일 만에 예, 예. 나를 일본에서 검증도 못 해보고 시간적인 것도 안 주고 약간 좀 멍해했겠네요. 감독님 한대화 감독님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가겠습니다 인상. 너는 내가 안 보낼라 했는데 기아에서 너무 원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뭐. 확실해요? 이건 확실해. 아, 확실해. 근데 그때 이구에서 좀 잘하긴 했어요. 예. 김다원 전설에게 대전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도 대전 가면 뭔가 포근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래서 3년간 생활을 했고 거기서 워낙 열심히도 했었고 진짜 내가 대전에서 이름을 한번 날려봐야 되겠다. 맨 처음에 하나 들어갔을 때 네. 신고 선수로 들어갔으니까 네. 그랬던 곳이라 뭐 한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죠 대전은. 그 트레이드 될 당시에 그 상황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때 상황 기억나세요? 한화에서 기아로 왔을 때 아, 그 상황 기억하죠.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충분히 기억하죠. 네. 제가 롯데로 지명해서 갔다가 2년 만에 다시 하나로 가서 이제 이군 생활도 오래 했었고 일본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오래 했어. 이제 뭐 20대 후반 막 이때쯤 돼서 선수는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인지. 내가 그때 느꼈을 때는 아 여기까지인가 한 번은 더 하고 싶다. 한 번은. 그래서 그때 당시 고 최동원 이군 감독님한테 매일 찾아갔죠. 매일. 감독님 저 이만저만해서 가고 싶다. 고향팀으로. 말을 한 거예요? 네. 감독님한테. 계속 근데 그때 당시도 일군 감독님 김인식 감독님이었거든요. 이제 막 군대를 갔다 와서 쟤 뭐야? 항상 쟤 뭐야? 네. 야, 쟤 괜찮은데 너 연습 좀 많이 하고 그래. 그랬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최동 감독님한테 진짜 속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매일 찾았어요. 매일. 근데 저 정말 가고 싶다. 기아로? 가서 기아로 가서 내가 기아 유니폼을 한 번이라도 입고 내가 야구를 그만하고 싶다. 난 그때 뭐 2군 경기하고 기아 타이거즈 그때 제발 좀 데려가 달라고. 나 가서 한 번만 하고 싶으니까. 그때 전화가 왔었다고 휴일 아침에. 네. 그때 상황을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릉. 네. 정길이냐? 네, 안녕하세요. 사무실 좀 와야 되겠어. 왜요? 너 트레이드 될 것 같다, 야. 저요? 네. 저 기아 아니면 안 갈 건데요. 그래? 그럼 축하한다. 너 광주 간다. 이런 식으로 된 난리 거라고. 났었죠. 네. 그럼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전화 다시 갑니다. 네. 네, 여보세요? 종길이냐? 네. 사무실로 와라. 왜요? 두 가지가 있다. 트레이드와 연봉 2배. 저 기아로 가겠습니다. 연봉 2배 줄게. 여기 아니, 나올래? 아니, 저 기아로 갈게요. 아니. 아니, 연봉 괜찮습니다. 2배에다가 4번 아니, 타자 줄게. 아니, 괜찮습니다. 기아로 가겠습니다. 너 왜 그러냐? 그냥 광고 가서 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네, 상황극을 좀 잘 못 하시네요. 네. 제가요? 네. 근데 충청도 말을 충청도로 가죠.
어디냐? 아 그러면 뭐냐?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면은 충청도 버전으로 좀 한번 해주세요. 아이, 자. 신종길 선수요? 네, 누구세요? 여기 사무실요. 아, 예, 안녕하세요. 좀 잠깐 와야 되겠시오. 왜요? 근데 저기 트레이드 시켜달라고 시오? 네, 저 트레이드 시켜달라 했죠. 아니 근데 여기서도 좀 연봉 더 줄 테니까 그냥 뭐 해봐요. 아니요, 저 트레이드 기하러 가겠습니다. 진짜로 갈래요? 네, 가겠습니다. 알았시 오늘 뭐 의논해갖고 그럼 보내주든가 할게요. 네. 이렇게 하시는 아이고. 충청도 말로. 그때 생각나네.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네. 이제 짐을 바리바리 그 전부터 준비를 항상 준비하고 있었어요. 떠날 준비를 다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기아로 오게 됐는데 돈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바로 후회를 했죠. 왜요? 이게 좀 계약 스토리도 우리 종길이도 알고 있지만 네. 그때 당시는 저희가 이제 협상을 할 때 그 우선 협상권이 있어요. 본 소속 구단에. 네. 근데 이제 정말 LG랑 협상을 하면서 뭐가 잘 안 됐어요. 막 옵션이 너무 많고 좀 뭔가 제가 2년간 부진은 했지만 그래도 내가 프로 선수로서 고생을 11년 동안 해가지고 어쨌든 달성했는데 이거엔 사인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좋게 얘기가 되고 그러면 시장을 나갔다 와봐라. LG는 얼마 이렇게. 제시했습니까? 다 지난 얘기니까. 뭐 어디서 10억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옵션에 대한 이게 정확히 논의는 안 됐었죠. 이제 옵션이나 너무했네 10억이. 예. 그래서 뭐 용됐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날 협상이 결렬되고 네.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면은 12시가 넘어야지 다른 팀들과 협상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미리 어떤 이런 언질도 없었고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만 있었어요. 근데 진짜 12시에 그날 비가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12시에 제가 막걸리를 좀 먹고 있었는데 이상한 전화번호가 하나 오더라고요. 12시 00분에. 안 받았죠 당연히. 지금 밤 12시 말하는 거예요? 새벽. 새벽 12시. 12시가 넘어가면 날짜가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그 전에 하면 안 돼요.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안 받고 이제 문자가 와 있어 뭐 기아 타이거즈 뭐 누구였어. 갑자기 뭐야 이거. 바로 전화했죠. 여보세요. 태연하게. 네. 그러니까 서울 올라와 있는데 지금 당장 만나야겠대요. 오. 저 지금 술 먹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관대고 쪽으로 자리 하나만 비워놓으래요. 그래서 옆에 조그만한 테이블 만들었어요. 네. 그때 1시도 안 돼서 오셨어요. 새벽. 기아 타이거즈 잠바를 딱 입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죠. 얼마를 달라 해야 할지도 모르고 저희는 그때는 에이전트도 없었고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앉아가지고 이제 대충 얘기를 하고 바로 사인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 얘기된 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제가 술 먹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만나서 얘기하시죠. 잘 대처했어. 그랬더니 바로 그러면 원하시는 거를 생각해서 오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백지수표를 그렇지. 받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내적 갈등이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 그래서 그때 8시 반인가 만났어. 아침 일찍 만났어요. 그때 약간 취기가 있었죠. 저는. 그래서 딱 만났는데 그때 당시도 생각을 못했어요. 얼마를 달라 해야 할지. 정확한 뭐 총 금액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계약금 한 10억에 연봉 3억에 뭐 사인하시죠 이러는 거. 네? 1분도 안 됐어요. 얘기하는데 일단 사인부터 하시죠. 아니 잠깐만 이게 뭐지? 야. 그래서 그럼 옵션은 뭐 이렇게 해서 하시고 뭐 총 금액이 24억 정도 되네요. 잠깐만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인하는데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야. 너무 이제 한 30억 불렀어요. 내가 너무 적게 불렀나? 그래서 이제 종길이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네. 종길이가 기아 있으니까 네. 종길아 이래서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야 뭐 용기도 못 잡고 뭐 한 30억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왜 이제 얘기하냐? 너 이제 얘기해. 이거 아니지 진짜. 네, 그때 이제 일본에서 캠프 중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랬죠.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도 큰 금액이었어요. 엄청. 약간 2년을 놀았고 이 정도는 굉장히 만족할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욕심이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사인을 하고 광주를 왔죠. 야, 근데 2014년도의 성적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3할 2푼 3리. 저도 놀랐습니다. 예.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 그럼 이대용 선수도 나한테 기아 뭐 만났다 뭐 얼마를 얘기해요. 그럼 내가 얘기를 했었지만 저는 그때 오키나와에서 연습하고 있었고 네. 그때 이용규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랑 협상이 결렬된 거를 오후 운동할 때 알았고 그래서 아직 뭔가 소문만 있지 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외야수 잡아온다는 얘기는 있지만 누군지는 정확히 몰랐고 그럼 이대용 선수가 만났다. 아 그래?
지금 기아 이런 상황이니까 X를 크게 불러라. 하지만 내가 이대용 선수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대용 선수가 뭐 카톡이라도 하면 그렇지. 기아 내일 만나기로 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야 그러면 뭔가 도움을 줄 수가 있었는데 몇 억이 날라갔네. 정확한 건 아닌데 그때 당시 뭐 종욱이 형이랑 용규랑 막 이런 외야수들이 나왔어요. FA에 나왔는데 그때 선동열 감독님이 외야수 무조건 한 명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케이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다 계약되고 남아있는 게 이대형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2년 동안 놀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생각지도 못했고 생각해본 적이 없으니까 참 이런 거를 좀 미리 알았으면은 그쵸? 조금 더 배가 좀 불렀을 건데. 아니 근데 그때 저한테 연락 한 번만 했으면 그렇지. 그래? 만났어? 그랬으면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런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계약한 것만 딱 보고 오네? 이렇게 알았어요. 네. 그때 아마 30억 주십시오 했으면은 사인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랬을 것 같아. 진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깝다. 네? 아까워, 너무 아까워. 그래서 지금 열심히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네. 그 일본 프로야구 공식형이 처음 뛴 곳이 이거 팀 이름하고 네. 몇 년간 뛰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도에 후라이였어요. 도에 후라이. 도에 후라이가 저 영- 거기 백인천 씨가 있었죠. 네, 백인조 또 장훈가 있어요. 네. 네. それで 회사 체인지요. 회사 체인지で 니타코 홈 후라이어즈가 부동산 회사가 1년간. 이타쿠. 네, 1년간 끝나고 지금은 일본 함. 이번에. 네, 일본 함. 아. 15년간 있어요. 네, 11년에 한신 타이거즈 도래도요. 한신 타이거즈 시즌 끝나고 다음에는 도시. 그 다음에 계약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계약이 끝난 거야. 네, 끝났고요. 12월 장훈가 연락 왔어요. 주던 씨 집에 오세요. 어이사게네. 장훈 집으로 오라고. 집에. 장훈 전설 집에 갔어요. 그래서 네. 야, 내년 한국 프로야구 안 가? 프로야구 내년에 한국 프로야구 안 가볼 거냐고. 나 한국 프로야구 생각 없어. 너 한신 타이거즈 내년 계약 끝났어요. 강가로 또 생각해요. 근데 나 집에 가서 아버지도 상담, 아버지도 상담요. 아버지 상담했다. 상담해가지고. 내가 나이가 34니까 네. 아버지가 아마도 프로야구 앞으로 2년, 3년 더 못하니까. 나이가. 난 아버지 고향 한국이니까 프로야구 마지막 한국 프로야구 아버지 고향이니까 강가로 생각해요. 근데 너무 생각해. 알았습니다. 근데 장훈이 연락이요. 장훈가 구단도 한신타이가 구단도 프론토 사람은 네. 회사는 왜 사람은 또 미팅인데 장훈이 회사하고 미팅을 해서 한신 타이거 미팅해가지고 주동시 한국 프로야구 보내야 되겠다. 따라 한시다에 가서 잠깐만 생각. 근데 한시다에 구단 사장가 네. 한국 프로야구 내년 2년이니까 네. 한국 프로야구 이런 프로야구가 견류 예, 교류해서. 교류니까 네. 알았다. 알았다. 보내겠다. 네. 일단 당시에도 이 주동식 전설의 그런 투구 스타일은 아주 생소한 그렇죠. 스타일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이드암 안더스로는 있었지만 같은 사이드암이고 같은 안더스로라고 하더라도 구종 자체가 다양했어요. 그다음에 타자들의 그런 약점 파악을 잘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게 구사를 하면서 볼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그때가 이미 나이가 35세 우리나라 나라에 35세였어요. 그 당시에 80년 초에 35세면 네. 거의 다 은퇴를 생각하고 있었던 나이거든요. 당시 유나무 코치보다 3살 더 많았다면서요. 더 나이가 많았다고 그러던데. 유나무 코치가 나이가 2살가 밑에. 밑에요? 네, 밑에. 그 정도로 왔으니까 볼은 빠르지 않았지만 다양한 변화구로 그 당시에 그 한국 프로야구에서 아주 멋진 활약을 했었죠.
난